열정트레이너 열정스탐 전선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치러진 첫 번째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인류학 사상 시험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려웠나요? 그러니까 쉬웠나요? 그러니까 이 난이도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 난이도라는 게 있고 체감 난이도라는 게 있다면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인류학 사상은요. 대체적으로 윤사로들이 고2 때 내신 과목으로 한 친구가 아닌 이상 어려웠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전범위로 치러지는 첫 번째 전범위로 치러지는 어떻게 보면 좀 긴장되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객관적인 난이도와 상관없이 본인이 느끼는 난이도는 조금 더 어려웠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것도요. 성장통입니다. 성장통이고 내가 어떤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는지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좀 진단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제가 이제 3월 학평 보고 난 다음에 그날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고 다른 영역의 다른 과목의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라. 시험장에서 느꼈던 생각들, 감정들 다 기억하시고 대신에 기억을 토대로 나아가라. 그 기억에 머물러서 본인을 너무 이렇게 자존감을 깎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가능성이라는 거를 부정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일보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일종의 성장통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잘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절대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월 교육청 모의고사보다 6평이나 9평이나 수능은 더 어려울 것이고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잘 봤다는 거는 일단 겨울방학 때 기본적인 개념을 다지기를 참 잘했다는 것뿐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절대 자만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항별 난이도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어려웠으면 어려운 거고요. 본인이 쉬웠으면 쉬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항별 난이도와 상관없이 첫 번째 문항부터 바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가상편지를 쓴 고대 동양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제시문이 맹자라는 거는 끝에서 네 번째 줄에 나옵니다. 현관편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 뭐가? 불선한 것이.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아랫줄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이중부정했죠. 즉 맹자의 성선설이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맹자의 성선설이다. 이렇게 잡아두시고 자, 1번 답지에 예를 배우고 몸에 익혀 악한 본성을 교정해 나가야 됩니다. 일종의 화성기위적인 사고죠. 이거 얘기한 사람은 누굴까? 그렇죠. 순자죠. 네, 순자고.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자비를 베풉니다. 자, 깨달음을 구하고요. 자비를 베풉니다. 이거는 불교에서 강조할 만한 이야기니까 역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3번 답지에 의로운 일을 반복한다가 나왔죠. 맹자가 강조하는 게 바로 집의와 수행 중에 호연지기라는 걸 강조했던 것만 기억하셨다면 정답은 바로 3번이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집의와 호연지기를 물어본 게 바로 3번 답지입니다. 4번에 문명의 편리를 거부하고 인의가 없는 삶을 지향하는 거랑 5번 답지에 자신을 구속하는 모든 것을 잊고 정신적인 자유를 누린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도가사상에서 강조할 만한 이야기니까 정답이 될 수 없겠죠.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고요. 자, 2번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주 나오는 제시문인데다가 기본적인 개념, 즉 우리가 이제 개념서를 보면은 어떤 사상가가 이런 걸 주장했어요. 이런 걸 주장했어요. 너무나 강조가 되는 포인트, 명시가 되는 포인트, 적시가 되는 포인트를 제시문 문장으로 냈기 때문에 사상가를 찾는 건 어렵지가 않았을 거야. 근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그래도 선생님 저는요 알 것 같은데 누군지가 딱 하고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당신이 리밋을 통해서 어떤 개념 강의를 통해서 한번 개념을 돌렸다면 이제는 조직화시킬 필요가 있어. 내 걸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 수업 말미에 말씀드리지만 복습이 필수다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덕은 지식인데요. 여기가 현관펜일 것 같아요. 물론 덕은 곧 지식이다도 중요하지만 현관펜 자발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으며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입니다. 끝났죠. 이분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고 자, 의뢰 덕은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으로 나뉩니다. 즉 훌륭한 성품, 도덕적인 행위를 위해서는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 모두 다 필요하지요. 그러면서
의지가 나약한 사람은 형광펜입니다. 의지가 나약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 때문에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다 쭉 형광펜을 친 다음에 소크라테스와 달리 의지의 중요성을 역설하신 분 누굴까?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올 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두 분 나올 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번 덕을 갖추려면 덕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렇죠.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덕이라는 건 결국 무지의 결과니까 1번 맞는 소리고 2번 선을 알면서도 악을 고의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소크라테스입니다. 2번 답이 맞고요. 3번 선에 대한 무지는 악행을 야기하는 원이 될 수 있다. 이 3번 답지가 중요한 이유가 3번 답지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것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도 이 주장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4번 품성적인 덕은 지성적 덕 없이도 습관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잖아. 지성적인 덕은 품성적인 덕을 쌓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고요. 지성적인 덕은 중용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참고로 지성적인 덕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지성적인 덕은 소위 말하는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이해력 같은 게 들어가는데요. 이건 뭐를 통해서 갖춰집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교육을 통해서 갖춰진다. 그리고 품성적인 덕은 뭐다? 습관. 자, 5번 답지. 덕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덕은 필수가 된다는 것은 두 사람 모두의 공통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줄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고집멸도를 깨닫고 고집멸도라는 사성제에 기반한 인식이 필요하다. 너가 그 사성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무지한 것이고 그 근원적인 무지가 무명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렇죠? 누굴까? 그렇죠. 이 사람 이름은 석가모니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 그치? 자, 바로 가볼게요. 1번 답지. 윤회하는 과정에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죠. 그렇죠? 1번은 틀렸습니다. 결국은 무아와 무상을 강조했던 석가모니 입장에서 봤을 때 독립적 실체로서의 나 또는 실체로서의 나란 존재할 수가 없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떠한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체로서의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게 바로 누구다? 석가모니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2번이 정답이죠. 만물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교육청 수준에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무 쉬워요. 2번 답지. 바로 뭘까? 연기에 대한 이야기죠. 연기. 그렇죠? 3번 중생은 생각이 아니라 몸과 입으로만 업을 짓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업이라는 건 의도적 행위입니다. 근데 이 의도적인 행위는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생각이 아니라 몸과 입만으로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야. 아닙니다. 생각,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몸, 이 모두에서 의도적인 행위가 생겨나고요. 결국 우리가 이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서 결국 고통에 빠진다라는 거. 4번 괴로움의 원인을 몰라도 번뇌와 애욕은 소멸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사성제설에 따르면요.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 이거지. 집성제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집성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번뇌와 애욕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거 인식 필요합니다. 그쵸? 그리고 번뇌와 애욕이 소멸된 경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멸성제가 됐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현실이 고통이라는 인식, 고성제, 그 고통의 원인이 삼독에 있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즉 집착을 기반으로 한 집성제,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경지, 열반의 경지로 나아가는 게 바로 멸성제. 그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중도의 수행이 필요하다. 도성제. 이걸 묶어서 사성제설이라고 불렀지. 5번입니다. 팔정도의 최종 목표는 바른 생활에 이르는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그렇죠? 이게 바로
수양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가볼게요. 가의 사회사상가 가불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갑. 공산사회에서는 분업화된 노동에 대한 인간의 예속이 사라집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그리고 노동은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노동 그 자체를 욕구하는 자발적인 노동이 실현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동 그 자체를 욕구하는 자발적인 노동이 공산사회에서 실현된다. 지금 가에 등장하는 갑사상가는 그렇죠. 마르크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을 가볼게요. 을은 첫 번째 네 글자에서 게임 끝났지. 유토피아 주장한 사람 토마스 모어입니다. 요렇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상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1번 국가가 노동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틀렸죠. 바로 틀렸죠. 왜냐면 마르크스 입장에서 봤을 때 공산사회는 국가가 소멸된 겁니다. 국가가 소멸됐고요. 이 역할을 누가 대신합니까? 라고 했을 때 국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연합체에서, 자, 자유로운 연합체에서 결국 노동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된다라고 말했던 게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답지 보시면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이거 중요했죠.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요거 마르크스 이상사회 맞습니다. 3번 구성원들의 노동과 여가활동이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모어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요, 노동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정신적인 활동, 그 다음에 여가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그래서 3번 답지 맞고요. 4번 사치와 낭비가 없고 정신적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입니다. 즉 여기는 도덕적으로 성숙된 사회고요. 그러면서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되는 게 모어가 꿈꿨던 유토피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다. 즉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와 모어의 유토피아는 모두 다 사유재산제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5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을 나그네로 표현할 때 A와 C에 해당하는 진술입니다. 인간 행위의 유일한 목적은 행복이기에 행복의 증진 여부가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렇죠? 행복은 쾌락을 그리고 고통의 부재를 뜻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에 나오죠. 형광펜. 양과 질 모두의 측면에서 추구된다. 결국 삶의 목적이라는 건 행복이고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도덕 원리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쾌락이라는 것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까지 중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갑에 등장하는 사상가는 질적 공리주의 사상가인 누구다? 밀이다라고 바로 갈 수 있죠. 그렇죠? 자, 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복에 대한 강력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칸트도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행복을 증진한 행위가 경향성이 아니라 의무에서 비롯되어야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도덕적인 가치가 있는 행동이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을은 누굴까요? 그렇죠. 칸트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1번입니다. 질적으로 높은 쾌락일수록 쾌락의 양은 항상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밀은요, 쾌락의 양적 차이를 사소하게 만들 정도로 쾌락의 질적인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은 오히려 쾌락의 양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급한 쾌락에 몰두하지 말고 고급, 고상한 쾌락에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런 걸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게 밀이기 때문에 1번 답지는 틀렸다. 이렇게 하시고 2번입니다. 결과 동기에 모두 근거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당연히 밀이 동의할 수 없죠. 밀은 뭐를 중시해? 밀은 결과잖아. 밀은 결과고. 그 다음에 칸트는 뭐를 중시합니까? 라고 했을 때 칸트는 동기, 의도 이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2번 X고. 3번 행위자의 행복을 낳지 않는 도덕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자의 행복을 낳지 않는 도덕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이건요, 뭐 리밋 때도 강조했지만 둘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밀은 어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한다는 공리의 원리 실현 과정에서
일종의 자기 희생이라는 게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칸트의 경우 뭘 강조했어? 행복이라는 것이 동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행복을 낳지 않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에서 비롯됐다면? 의무에서 비롯되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인정하는 바가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성은 도덕 원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누구의 주장일까요? 그렇죠. 요거는 칸트의 주장이다. 이렇게 가셨어야 돼. 5번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는 자율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자, 진짜 칸트가 무덤에서 일어날 이야기입니다.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는 바로 자율적 행위가 맞습니다. 네, 이거 맞아요. 그래서 5번 답지도 답이 될 수 없어.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되니? 자, 6번입니다. 6번에 이 문제는 뭐 정확하게 사상가를 갑이 누군지를 몰라도 느낌은 오셨죠? 도가사상가라는 거는 느낌 오셨을 겁니다. 노자인지 장자인지 애매해도 결국 도가사상가라는 건 찾아냈을 거예요. 갑은 무지와 무욕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도가사상가고 이 사람은 노자입니다. 노자. 그리고 을에 등장하는 사상가가 공자인지 맹자인지 순자인지 애매해요. 근데 결정적인 포인트가 두 번째 문장입니다. 얘가 아니거든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아야 된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공자가 되겠죠. 공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1번 답지에 겸허와 부쟁의 덕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도가가 강조하는 건 맞는데 예의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아니죠. 예의라는 것이 혼란의 원인이라는 게 도가 사상가들이잖아. 인위적인 규범이니까. 예. 2번 도를 체득한 자는 자기가 없어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네 글자를 풀어가지고 쓴 거야. 자기가 없다는 거를 두 글자로 말하면 무이고요. 이루어지지 않음이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네 글자 무위자연입니다. 무위자연. 그래서 2번 답지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공자 3번 답지입니다. 공자는 법령과 형벌만으로 통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백성들이 법망을 요리조리 비웃으면서 피해 다닌다. 뭐 법망을 이용한다. 뭐 요리조리 법률이나 법령 같은 걸 이용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게 누구다? 공자입니다. 3번 답지 X고요. 그럼 공자는 뭘 강조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공자는 이런 게 아니라 덕치를 강조했죠. 예, 덕치를 강조했다. 이렇게 하시고 4번 어진 사람은 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시비를 분별하죠. 시비 분별하고요. 5번 답지 갑니다. 상실한 도를 회복하라고 노자가 말한 건 맞거든. 근데 상실한 도를 회복하지 않고는 인의를 구현할 수 없다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공자가 동의할 수 없죠. 그리고 노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인의를 구현하자고 말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5번 답지는 X가 된다. 이렇게 찾으시면 정답은 2번이 답이 된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노자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도가 상실되자 인과 의가 오히려 나타났다라고 말했죠. 그렇죠? 다시요. 도가 상실되자 인과 의라는 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게 노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7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 입장만을 복에서 골라라. 자, 개인의 영혼 안에도 국가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것이 있으며 그 수도 똑같습니다. 즉 영혼 3분설과 국가 3계급설을 연결시켰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개인이 정의롭게 되는 것도 국가가 정의롭게 되는 것과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이다. 즉 정의로운 인간과 정의로운 국가는 유사성을 갖는다. 국가가 정의롭게 되는 것은 국가 안에 있는 세 계층 결정타죠. 통치자, 방위자. 통치자하고 방위자를 묶으면 수호자. 생산자가 저마다 제할 일을 함에 의해서이다. 자, 등장한 이 사상가 이름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이렇게 하시고 기억. 용기의 덕을 갖춘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강조했죠. 용기의 덕을 갖춘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기억 답지는 X가 되고요. 이건 리미트도 강조했습니다. 니은 절제의 덕은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모든 계급에게 요구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 동그라미고. 디귿 정의의 덕을 갖춘 사람은 영혼의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룬다. 즉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디귿 동그라미가 되겠죠. 리을 지혜의 덕을 갖춘 통치자 계층에게만 사유재산이 허용된다. 말도 안 돼. 왜냐면 통치자와 방위자를 묶어서 말하는 수호자는요, 공동선과 정의를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사유재산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 생활을 영위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게 누구다? 그게 바로 플라톤이었죠. 그래서 7번 문제 리을 답지는 X, 정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예. 자, 8번입니다.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자, 폭력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평화라는 것은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에 국가 차원에서의 안보를 넘어서 인간의 삶의 질을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이 모두 다 제거되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 누굴까? 그렇죠. 갈퉁입니다. 네, 갈퉁. 이렇게 하시고, 자, 을입니다. 전쟁은 천하에 커다란 해를 끼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한다면 겸해죠. 겸해. 나라와 나라는 서로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거기 한자가 비공이에요. 비공. 겸해에 기반한 비공을 강조한 이분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을은요, 그렇죠, 묵자가 된다라는 거 찾아내셨어야 돼. 됐죠? 1번입니다. 문화적인 폭력이 있으면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수 없다. 특히 문화적인 폭력은 직접적인 폭력이나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라는 게 평화라는 걸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폭력이라는 걸 정당화시키는 데 또 기여한다는 게 갈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폭력도 없어져야 돼. 그게 있는 이상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게 갈퉁 이야기니까 바로 1번 답지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2번, 구조적인 폭력은 가해자의 의도가 전제되어야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퉁은 구조적인 폭력의 경우는 가해자의 직접적인 의도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번 답지는 틀렸고, 3번, 자국의 이익 증진을 위한 침략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바로 묵자의 비공론입니다. 4번, 좀비 친소를 분별하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묵자는 뭐라 생각했냐면, 좀비 친소를 분별하는 사랑은 별애다. 그리고 별애는 오히려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묵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별애가 아니라 이제는 모네로 나가야 된다. 겸애다. 이거를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가신 겁니다. 4번 X고요. 5번, 평화 실현을 위한 폭력적인 수단은 허용되어야 한다. 일단 갈퉁 입장에서 평화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해야 돼. 다시, 평화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자가 폭력적인 수단을 쓰자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근데 이 문제의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갈퉁. 갈퉁은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항상 평화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올라라. 이성은 도덕적 선악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성 혼자서는 어떠한 행동이나 감정도 억제하거나 산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이성이 결국은 정념의 노예다라고 말했던 분이죠. 누굴까? 그렇죠. 흉입니다. 흉. 이렇게 하시고, 을, 이성의 최고선은 신, 즉 자연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끝났죠. 누굴까요? 을. 근대 사상가 중에 이렇게 말한 사람 스피노자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됐죠? 자, 기억에 갑은 감정에 의한 선악의 구별은 보편적일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휴메 입장에서 인간에게는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감 능력은 개인의 주관적인 차원의 감정을 넘어서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보편적인 감정에 이르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억 답지는 동그라미죠. 오케이? 니은 답지. 을은 모든 감정이 필연적인 인과 질서에 따라 생긴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모든 감정은 필연적인 인과 질서에 따라 발생한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스피노자는 결정론적 세계관, 필연적 세계관이야. 그러니까 모든 감정은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인간들이 이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못 누리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니은 합치 일단 맞습니다. 예, 동그라미예요. 이게 바로 결국은 이거지 뭐. 결정론적 세계관, 그 다음에 필연적인 세계관이다. 요렇게 가시는 거죠. 요렇게. 예. 자, 디귿입니다. 을은 갑과 달리 어떠한 감정도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없다고 본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네, 너무 중요합니다. 스피노자 엄청 중요했었어. 스피노자 입장에서는 능동적인 감정은, 예를 들면 신에 대한 이성적 인식에서 느껴지는 감정, 기쁨과 같은 능동적인 감정은, 신에 대한 이성적인 인식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감정은 결국 행복 실현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봤던 게 스피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X죠. 됐어요? 예. 자, 리을에 갑과 을은 자기 보존의 욕망은 이성과 대립한다고 본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선지. 자, 리을 답지 확인하시면요. 일단 휴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성은 감정 또는 정념의 노예야. 이성은 감정 또는 정념의 노예야. 그래서 요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스피노자의 경우는 뭐라 얘기합니까? 라고 했을 때 스피노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리을 답지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분의 생각에 자기 보존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인간 존재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게 스피노자입니다. 자기 보존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 존재의 근본이다. 그리고 윤리적 덕의 기초가 돼요. 자기 보존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 존재의 근본이고요. 윤리적 덕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리을 답지 역시 스피노자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 리을은 갑이나 을이나 이렇게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됐죠? 예. 정답은 1번이고요. 10번입니다.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을 탐구하고자 할 때 A와 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볼게요. 10번. 갑에 등장하는 사상가는요, 국가의 목적은 인간의 안전보장이다. 자유를 사랑하는 인간이 국가에서 살기로 한 이유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 끝났지. 사회 계약론자 중에 이분 누굽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홉스죠. 네, 홉스고요. 국가는 다른 공동체를 모두 포괄합니다. 즉 포괄적 공동체고요. 최고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최고선은 행복이잖아. 이거를 추구합니다. 국가는 완전한 자급자족이라는 최고 단계에 도달한 공동체입니다. 최고의 공동체. 누굴까? 을은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가시면 돼. 그러면 기업부터 출발해 볼게요. 국가는 인간들의 계약으로 형성된 권력기구입니까? 홉스는 사회계약론자니까 당연히 동그라미고, 아리스토텔레스는 X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국가란 자연적인 겁니다. 자연적인 산물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 답지가 일단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A는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이잖아. 그래서 기억은 yes가 되고, 니은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권은 분할되어야 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홉스가 지지하냐고 물어봤는데 아니지. 홉스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결국 권력을 강조했던 게 누구다? 홉스예요. 절대적인 권력, 이걸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니은 답지는 X가 되고, 디귿, 국가가 없다면 누구나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됩니까? 그럼요.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없다면. 예, 이게 바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되는 거지. 리을, 국가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공동체입니까?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강조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했어요? 국가를 떠난 개인은 행복할 수도 없고 자유로울 수도 없고 도덕적일 수도 없다. 오케이? 그렇게 말한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 디귿, 리을의 정답은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겨볼게요. 11번 문제입니다. 11번. 고대 서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고대야. 그게 포인트가 돼.
행복의 시작이자 끝은 쾌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쾌락주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쾌락은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택과 깊이의 근거를 찾고 헛된 믿음을 없애며, 즉 미신 같은 거, 미혹된 생각 같은 거 없애며 냉철하게 사고하는 데 있다. 벌써 첫 번째 문장에서 느낌 오셨을 거야. 이 사람 바로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쿠로스. 이렇게 하시고, 자, 읽을게요. 행복해지기를 위해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원하지 말고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라. 스토아파겠죠. 그리고 이 사상가 이름은 에픽테토스입니다. 에픽테토스. 자, 그럼 1번. 어떤 쾌락을 선택할지는 이성적 숙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죠. 없다 지우시고 있다입니다. 에피쿠로스는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명료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숙고를 통해서, 이성적인 숙고, 심사숙고를 통해서 쾌락이라는 것 자체를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고 말했던 게 누구다?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성의 역할이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둘 다 긍정합니다. 그래서 1번 답지는 틀렸고요. 2번, 쾌락은 그 자체로 선이며 그리고 모든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쾌락이 유일한 선이다. 그게 바로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그냥 일어나는 대로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의지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3번 X. 4번, 이성을 따르면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 따르게 되겠죠. 벗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자연의 이 필연적인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따르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라는 게 스토아파고. 5번, 사회 전체 행복을 위한 공적 활동에 헌신해야 된다. 이거 왜 나왔는지 알겠지? 포인트가 이겁니다. 에피쿠로스가 절대 동의할 수 없잖아. 에피쿠로스는 은둔 자처럼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예. 공적 활동에 헌신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몸에 고통을 유발한다고 생각했던 게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12번 가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중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입니다. 하늘이 음양과 오행으로 만물을 낳을 때는 기운으로서, 즉 기로서 형체를 이루고 이치 역시 거기에 부여합니다. 사람과 사물이 생겨날 때에는 각각 그 이치를 얻어서 다섯 덕목으로 삼으니 이른바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거겠네요. 이와 기의 결합을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결국 성이라는 것은 곧 뭐다? 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됐죠? 이와 기의 결합으로 만물을 설명하면서 결국 성이라는 건 성, 즉 리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주의입니다. 주의. 즉 성리학에 대해서 물어봤던 게 12번이 되는 거야. 1번, 사람에게는 인의예지의 덕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까? 즉 인의예지의 덕이라는 사덕이 본성으로서 모든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럼요. 예수죠. 예. 2번입니다. 하늘의 이치가 사람에게 부여된 것을 본성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주의 성, 즉, 리, 설입니다. 됐죠? 3번.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야 하늘의 이치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의가 생각하는 경물 치지야. 그래서 이거 예스가 되고요. 4번. 이와 기는 사물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 불, 상, 리. 근데 구분될 수는 있습니다. 이기, 불, 상, 잡이에요. 5번 답입니다. 본연지성은 타고난 기질에 영향을 받아 악하게 될 수 있습니까? 얘들아, 본연지성은 순선무악한 거야. 본연지성은 순선무악한 거야. 그것 자체로는 순선한 거야. 이게 악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정답 그래서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성리학은 기질이 지 멋대로 날뛰는 걸 경계한 거지 본연지성이 악이 된다라고 가정한 사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13번 문제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예는 간섭이 아니라 지배에 의해서
본질적 특징이 드러나므로 자유를 노예 상태와 대조하는 것은 자유가 불간섭이 아니라 비지배에 있다고 보는 근거가 된다. 아, 갑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느냐?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누군지 몰랐어도 이분이 공화주의라는 건 찾았어야 되고요. 이분의 이름은 패티시입니다. 비지배로서의 자유. 그럼 뻔하지 않겠니? 을에 등장한 사상가는 벌린일 거야. 봅니다. 불간섭의 영역이 넓을수록 내 자유의 영역도 넓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소극적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불간섭으로서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말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 던지면 이거는 자유주의 사상가 벌린입니다. 이렇게요. 자, 1번 답 추가할게. 간섭 없이 지배할 수 있고 지배 없이 간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간섭이 없이 지배할 수 있고 지배 없이 간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진정한 자유는 이거란 얘기야. 진정한 자유는. 이거란 얘기입니다. 2번. 자의적 지배가 있다면 시민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이 패티시 강조한 겁니다. 3번. 국가는 개인에게 사회에 대한 헌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국가는 중립적이어야 돼요. 어떤 특정한 가치 같은 걸 주입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4번.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 자유다. 이게 바로 불간섭으로서의 자유가 됩니다. 5번.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답지 왜 물어본지 아시겠죠? 공화주의자들은요. 법치를 통해서 시민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공화주의는 법치를 통해 시민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걸 강조하는 사상가들이야. 법의 지배가 법치예요. 그렇죠? 이 법의 지배 법치를 통해서 시민적인 자유가 실현될 수 있고 자의적인 지배를 막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누구? 바로 공화주의자들입니다. 정답은 5번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3번 문제 가보면요. 1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여와 생멸은 둘이 아닙니다. 그죠? 자, 갑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원효가 된다는 거 찾아낼 수 있다. 원효고. 자, 읽어갑니다. 깨달음 이전의 수행은 참된 수행이라 할 수 없다. 중생은 깨달음 이후에, 즉 도노한 이후에 정과 해라는 수양을 하면서 점진적인 수양을 통해서 나쁜 습기를 제거해 나가야 된다. 누굴까요? 그렇죠. 진울입니다. 진울의 도노 점수, 정의 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야. 기억, 부처와 중생은 근본적으로 둘이 아니라 하나다. 진여와 생멸은 둘이 아니라 하나야. 그리고 일심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 불의의 경지잖아요. 이원적인 대립을 초월한 절대 불의의 경지. 기억 답지 예스고요. 니은, 자성이 부처임을 깨달으면 습기는 단번에 제거된다. 아니야. 진울은 말하죠. 틀렸죠. 진울은 도노 이후에 점수를 통해 여전히 남아있는 나쁜 습기를 제거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진울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디귿, 정은 마음의 본체요, 해는 마음의 작용이다. 우리가 연습 많이 했죠. 그쵸? 동그라미고. 리을, 깨달음의 추구와 중생구주를 함께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원효와 진울 모두 대승불교 사상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깨달음만 추구하는 사상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을 답지 공통점 괜찮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가볼게요.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가불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A와 F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15번에 자 갑니다. 갑에 등장하는 사상가가 누구냐? 도란 큰 길과 같다. 어찌 알아보기 어렵겠는가? 대장부는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도를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도를 행한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마지막 문제 정말 중요한 문장이죠. 갑은 또 나왔네요. 맹자입니다.
읽어볼게요. 도는 고금의 올바른 판단 기준이다. 이 도는 하늘의 도가 아니요 땅의 도도 아닌 인간의 도다. 인위죠. 인위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나 도를 받들어 선을 쌓으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성악설. 누굴까? 순자죠. 순자고. 자, 병입니다. 도는 실제하고 진실하지만 하늘도 없고 형체도 없습니다. 도는 스스로가 근본이 되고 하늘과 땅을 생성하였으며 이 얘기 되게 유명하죠. 개미, 쭉정이, 기왓장 등 어디에나 있지 않은 곳이 없다. 만물에 널리 두루 존재한다. 누굴까? 병은 장자예요. 그래서 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치적인 측면에서 만물은 평등하다는 걸 얘기했던 게 장자가 되는 거죠. 자, 1번 답지 가볼게요. 인위를 더하지 않으면 본성은 선해질 수 없음을 간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맹자는 원래 본성이 선해요. 뭔 소리야. 1번 X고. 그럼 선생님, 인위를 더하지 않으면 본성은 선해질 수 없음을 간과한다는 건 누구 얘기일까요? 오히려 순자 입장에서 맹자를 비판할 만한 이야기가 되는 거지. 2번, 도덕적 실천 능력을 누구나 지닌 것은 아님을 간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맹자는 도덕적 실천 능력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2번 X예요. 3번, 시비는 도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적인 것임을 간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자 입장에서 맹자와 순자를 비판하는 내용인데 문제가 뭐냐? 시비는 도의 관점에서 보면요, 정말 보잘것없는 지혜입니다. 상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3번 답지는 적절한 비판 안 돼. 4번, 도덕과 통치의 원리는 하늘에 근거해야 함을 간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D하고 F는 갑이랑 을이 장자를 비판할 만한 이야기, 즉 맹자와 순자가 장자를 비판할 만한 이야기인데 절대 답이 될 수 없지. 특히 누구? 순자. 순자는 천인분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늘의 일과 인간의 일은 서로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했던 게 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장자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됐죠? 5번입니다. 인위의 규범이 인간의 본성을 해친다. 그렇게 보는 게 도가죠. 그렇게 보는 게 도가죠. 그럼 맹자하고 순자를 장자가 비판할 내용으로 적절하겠죠. 특히 맹자를 비판하는 게 지금 2니까 괜찮아요. 정답은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성은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에 맞는 것을 선으로 파악하고 추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에 반대되는 것은 악으로 파악하고 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성이 파악한 선과 악은 자연법의 명령과 관련되는데 형광펜. 자연법의 첫 번째 명령이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제1자연법.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이렇게 말한 사람 아퀴나스입니다. 아퀴나스. 이게 바로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입니다. 그게 지금 나와 있어요. 기억합니다. 자연법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것을 명령한다. 왜 그러냐면 이 자연법이라는 거는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이라는 것과 결부돼요. 자연법은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과 결부가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기 보존, 그 다음에 종족 보존, 그 다음에 신과 진리를 인식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 그리고 하나가 더 뭐냐, 거기 지금 나와 있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거는 자연적인 성향입니다. 이건 자연법이랑 결부되어 있는 거야. 기억 답지 그래서 예스가 됩니다. 니은 자연법은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것을 명령한다. 여기 있잖아요. 자기 보존. 오케이? 네. 디귿 인간에게는 동물과의 공통된 본성에 따른 선도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물론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을까?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도 인간과 동물이 다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리얼 인간은 자연 자체인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 답이 될 수 없죠. 리얼 답이 절대 안 됩니다. 아퀴나스 입장에서 신은요, 자연 그 자체가 아니잖아. 바로 뭐야? 초월적인 존재. 초월적인 창조주예요. 됐죠? 그래서 리얼 답지는 X. 정답은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하고 18번 문제는 세트 문제인데요.
다 한국 사상가들입니다. 군자의 학문은 마음이 아직 바라지 않을 때 경을 위주로 존양하고 이미 바랬을 때에도 경을 위주로 성찰합니다. 아, 경의 수양을 지금 강조했구나. 마음은 이와 기가 합해져 있는 것이며 감정에는 이와 기 두 갈래의 연원이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기 호발에 따라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다르다는 걸 얘기한 사상가 누굴까요? 퇴계 이황 선생님이시죠. 이황을 군주의 학문은 기질의 변화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다. 기질을 변화시켜라. 교기질. 그리고 경과 성의 수양을 강조하고 있네요. 을은 누굴까라고 했을 때 을은 이가 되는 거죠. 이이다. 됐어요? 1번 갑은 이에 따라 행위하도록 하는 것을 경의 목적으로 봅니다. 그럼요. 순선무악한 성인 이에 따라서 행위할 것을 하는 게 인간의 수양입니다. 됐죠? 자, 2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 거경과 국리는 두 날개와 같다고. 이황 선생님이. 거경, 경, 국리, 리 이렇게. 2번. 을은 기질을 바로잡아야 본연의 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에 따르면 탁한 기질, 치우친 기질 이런 것들이 본연지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막아요. 가로막습니다. 2번 답지 맞고요. 3번. 기뿐만 아니라 이도 발할 수 있다. 이거를 뭐라 그러는 거야? 이기호발설입니다. 그리고 이기호발을 강조한 사상가 누구냐라고 질문 던지면 이황 선생님이시죠. 네. 4번. 기를 제어해야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성리학은 기가 미쳐 날뛰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기가 절도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가 절도에 맞아야 한다. 그걸 강조하는 게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뭐가 틀렸냐면 달리가 잘못된 겁니다. 마찬가지로라고 바꿔주세요. 저번 이는 기와 결합해야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이 없는 기란 있을 수 없고 기 없는 이란 존재할 수 없다. 이와 기는 현실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 답지는 이왕과 이가 모두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이건 둘 다 동의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가볼게요. 사단은 인의예지의 근본이 되는 까닭에 성인이 사람을 가르침에 여기에서부터 기초를 닦아 확충하게 되었다. 만약 사단의 이면에 인의예지가 원래부터 내재되어 있다, 잠복되어 있다, 그런 설명은 틀렸다. 이제 우리는 단서설이 아니라 단시설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이 사상가 이름은 정약용 선생님이시죠. 그리고 정약용 선생님이 갑에게 제기할 비판, 즉 이왕에게 제기할 비판입니다. 1번 답 쳐다볼게요. 덕은 자주직권을 발휘해야 회복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틀렸지. 이거 정약용 선생님이 성리학자를 비판할 내용으로 적절한 비판은요. 회복을 지우고 요렇게 바꿔줘요. 형성이죠. 형성. 예. 2번. 성은 선의 확충으로 획득한 기호임을 모르고 있다. 아니야. 정약용 선생님한테 기호는 획득되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거야. 타고나는 거야. 3번. 경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수양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 정약용 선생님과 이황 선생님 모두 다 경의 수양을 인정하고 강조합니다. 4번. 천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사단의 근원임을 모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사단의 근원임을 모르고 있다. 어디가? 하늘이. 이황 선생님이 그거를 모를 리가 없죠. 예. 5번입니다. 이는 본성으로서의 입법적인 실체가 아님을 모르고 있다. 바꿔 말할게. 이 얘기야. 5번 답지는 결국 이 얘기야. 성, 즉, 리, 설이라는 걸 부정하고 뭘 주장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성, 기, 호, 설을 주장했다. 누가? 정약용 선생님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 된다. 이를 본성으로, 본성을 이로 봤던 성리학의 성증리설을 비판했다. 누가? 정약용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19번 가볼게요. 인간은 자유로우며 그 다음에 인간은 바로 그 자유입니다. 신이 없기에. 아하, 무신론이구나. 그리고 무신론적인
실존주의를 주장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분의 이름은 사르트르가 되겠죠. 사르트르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인간은 자신의 본질인 보편적 이성을 실현해야 된다. 말도 안 되지. 뭔 소리야. 기본적으로 실존이 본질에 우선한다는 게 사르트르잖아. 인간은 실존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존 자체가 어떤 본질 자체가 보편적인 이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실존주의. 그렇죠? 니은 인간은 자유와 책임을 의식할 때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 얘기했죠.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된다. 참 그게 두려운 거죠. 그게 참 불안한 거죠. 디귿답시 인간은 자신의 도덕을 선택하며 자신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오케이? 예. 리을 인간은 절대자의 계획에 의해서 자유롭도록 운명절였다. 틀렸죠. 왜?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야. 리을 X입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죠? 네. 자, 20번 문제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기능이 확장되어야 유효 수요가 창출될 수 있고 완전 고용이 실현될 수 있다. 시장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건 나도 인정하지만 시장 기능은 완전한 게 아니라 불완전하다. 이해되시겠죠? 갑은 수정자본주의를 주장한 케인스입니다. 됐죠? 네. 자, 읽어갑니다. 자유에 대한 사회주의의 약속 또는 자유에 대한 사회주의의 어떤 계획화는 노예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자생적인 질서로 가는 것이 맞다. 이 사람은 신자유주의 사상가 하이에크입니다. 하이에크. 자, 갑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갑은 시장의 결함에 따른 문제에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시장 실패. 이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개입해야 된다 라고 말한 게 케인즈죠. 투자의 사회화 너무 중요한 표현이야. 정부가 재정정책 적극적으로 펴. 그래서 결국은 경기를 조절하고 완전 고용을 실현하고 실업률을 조절하고 등등등 해야 돼. 맞고요. 디귿. 을은 정부가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이에크도 정부의 기능이 완전히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사상가가 아닙니다. 대신에 정부가 할 일은 시장에서의 자생적인 질서, 자유로운 경쟁 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거야. 리얼 경제적 자원의 평등한 분배를 위해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걸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미음은요. 시장 경제의 바탕을 둔 개인의 이윤 추구가 정당하다 본 이유는 두 사상가 모두 다 몬본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본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요거는 둘 다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일단 전체적으로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그 기본적인 개념에 좀 충실하게 출제를 합니다. 뭐 낯선 선지, 어려운 선지 이런 걸 출제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좀 확립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일단 내가 어떤 사상가들을 좀 놓치고 있다라는 판단이 되셨으면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하셔야 되고요. 그 전에 전체적으로 조망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시험 문제 풀면서 분명히 내가 이쪽 주제에 대해서 수업을 들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사상가가 떠오르지 않거나 내용이 떠오르지 않거나 막 아리까리한 느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 지점들을 결국은 치유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당신들이 봤던 개념서를 다시 한번 리뷰해 보는 게 필요하다. 결국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요. 당신의 점수가 수능 때까지 온전히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정리하고 다지고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등급은 또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거나 또는 절대 자만하거나 하지 마시고 정중동 그 다음에 중도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치우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다음번 시험 봤을 때는 더 기쁜 마음으로 해설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분발하시고 저도 그 길에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여기서 해설 강의 윤리학사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